안녕하세요. 이난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저리 진료 기록 보관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구체적인 건 법령 찾아보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시거나 그냥 다산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달라요. 제가 언제나 늘 그렇지만은 태어난 시간 또는 아기 주민번호 이런 급여와 비급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2025년 연말이고 곧 있으면 2026년이잖아요. 지금 12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12월 12일 금요일이네. 여러분들, 우리 시간이 벌써 12월 12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점, 사주, 타로 보러 가실 거잖아요. 근데 태어난 시간을 몰라요. 이런 경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때려 맞출까요? 물론 사주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성격이다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때 시간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이때 맞나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실 거꾸로 타고 내려가면은 내가 언제쯤 태어났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 30세 이전까지는요, 출생신고서를 뗄 수가 있는데, 여기에 태어난 시간 적혀져 있어요. 심지어 내가 태어날 때 날 받아준 의사 선생님의 면허 번호, 이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원에서 쓰는 기록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만 30세니까 아마 96년생? 97년생? 네. 이분들이 지금 올해 해당되실 것 같은데, 출생신고서 뗄 수 있습니다. 근데 관할 가정법원에 가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사는 데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데,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줬던 그 병원이, 예를 들어서 그 병원이 강남구에 있었어. 그러면 강남구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병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의 학력부터 해서 별의별 거 다 적혀져 있는데 나 그거 보고 좀 놀랐잖아요. 이렇게 사주 볼 때 이걸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기 주민번호인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까 유튜브 보고 되게 감동적인 짤방을 보고 나도 살짝 젖어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해놨어. 아니, 틀린 말을 너무 열심히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어이가 없어서 밑에다가 틀린 말 적지 말라고, 남들 보면 진짜인 줄 안다고 이렇게 댓글도 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찍어요. 여러분들 애기 주민번호 궁금하시죠? 어떻게 만들어지나? 당연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애기 주민번호 없고요. 애기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요. 출생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나와요. 그때부터 주민번호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아기가 태어나고 난 직후에 아기가 진료를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진료 보기 위해서 임시로 병원 내에서 주민번호를 만들어요. 그래서 비급여로 진료를 봅니다. 비급여라서 100%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비급여로 진료를 보다가 아기 주민번호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기록에, 원래 임시로 주민번호 만들어서 봤던 이 진료 기록에 주민번호를 등록해요. 그러니까 더 쉬워요. 그렇게 해서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비급여 주민번호니까 모르지, 어떻게 그 진료 기록이 남아? 하지만 무조건 우리는 병원은요, 비급여 진료 기록도 기록에 다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보험만 남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비급여로 성형수술을 받든 시술을 받든 뭘 하든 간에 비급여도 다 기록 남습니다. 이게 비급여 전문 병원이면 모르겠지만 급여 적용하는, 보험 적용하는데 비급여도 같이 있는 경우는요, 비급여 처방전도요, 이 넘버가 다 있어요. 근데
비급여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는 뭐 딱히 차트 번호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솔직히 자기 맘대로기는 해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쪼끔 이 비급여 자료에 대해서는 뭐 차트 뭐 처방전에 대해서는 관리가 허술한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되는 거는 절대 허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더 씌운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 분만하는 병원 있잖아요. 산부인과 플러스 소아과예요. 왜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누가 봐? 소아과에서 봐요. 그리고 근처에 산후조리원까지 있고요. 근처에 약국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난임병원도 근처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애 낳기 전부터 엄마를 관리하기 시작해서 애 낳고 난 후에도 진료봐요. 엄마나 아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병원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엄마가 진료를 보고 자식이 진료 보는 경우에는요. 이 가족을 묶을 수가 있어요. 요새는 잘 안 묶어요. 근데 묶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진료를 보러 갈 때 보호자 이름이랑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보호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 연락처 다 등록하면서 그냥 묶어 놓습니다. 왜냐면 가족이니까. 애초에 프로그램도 묶을 수 있게 돼 놨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묶인 거 풀 때 짜증납니다. 가끔 오류 뜰 때가 있어서. 그런 경우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특히 어머님들이나 병원 관계자분들은 확실하게 아실 텐데 그런 전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아버님들 가끔 애기 주민번호도 모르고 그냥 생각도 없이 "접종하러 왔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짜증나죠. 네. 짜증납니다. 다 아셔야 돼요. 애기 주민번호 외우지도 못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애기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님들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아버지가 될 의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처방전이랑 보험 처방전이랑 보관하는 기간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보관 기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 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비급여로 뭐 성형수술 받든 뭐든 하든 간에 무조건 병원 안에서는 기록이 남아요. 이 비급여만 있는 거는 굳이 공단에다가 청구해서 "돈 주세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비급여니까. 보험 적용 받은 거는요. 공단에다가 보내요. 하나하나 다 체크합니다. 코드 다 확인을 합니다. 이 병원에서 나갈 코드가 맞는지, 이 병원에서 처방할 코드가 아닌데 우리가 병원에서 임의로 넣어서 뭐 처방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삭가 아니면은 전화 와서 확인합니다. "이거 맞아요?" 그리고 정말 운이 나쁜 경우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다 하면은 직접 찾아옵니다. 살짝 저승사자 느낌? 근데 이미 관할 공단에서 찾아왔다 하면은 증거 다 만들어 놓고 확인만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한다. 아마 이거는 관계자분들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알 거야. 근데 보통은 모르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비급여로 진료 보시는 거는 공단에다가 올리지 않기 때문에 뭐 올리든 말든 체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병원에서 그냥 한 번 올릴 때 그냥 한꺼번에 올려 할 수 있고 그냥 이것 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비급여는 올리지는 않아요. 비급여니까. 근데 이 비급여도요. 이 병원 자체에서는 기록에 남겨요. 왜냐면 이것도 결국엔 기록이거든요. 무조건 보관을 해야 돼요. 아무리 비급여고 공단에다 청구를 안 해도요.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이고 쌓인 종이들 있잖아요. 처방전 같은 경우 이거를 주기적으로 버려주는 데가 있어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뭐 가져가서 처분합니다. 처리해요. 그리고 그 창고에 우리가 넣어두거든요. 이런 종이 기록들을. 그 창고에 넣어둔 거를 꺼내서 우리도 드려요.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거기 이 차트 가지러 오신 분들한테 그대로 들리면서 우리도 빠뜨릴 때가 있잖아요. 사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진짜 저기 구석탱이 창고 구석탱이 한 군데에 이제 종이 차트가 있어. 이거를 이제 선입선출을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 명이 관리하는 사람도 여러 명이면. 그러면 진짜 막 몇십 년도 전 것도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다가 '어 이거 진짜 옛날 거네. 처분해야지. 처리해야지.' 하고 보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뭐 운이 좋든 간에 운이 나쁘든 간에 여러분들의 진료 기록은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급여를 했든 비급여를 했든 수술하면서 동의서를 받았든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보관합니다. 근데 이 보관하는 게 쪼끔씩은 다르다. 많은 분들께서 "시간 지나면 다 버려요. 어떻게 그걸 기록에 남아요?" 하는데요. 여러분들 옛날에 종이로 썼던 때 있죠? 종이 쓰던 차트 그거 그대로 스캔 떠서 저희 전산상에 다 올려요. 그래서 사실 전산상에 올리는 거는 데이터 먹는 거잖아요. 그냥 드라이브에다 넣고 보관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정말 옛날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리면 되는데 10년 후에도 뭐 얼마 안 쌓였어. 그럼 그냥 냅둬. 왜냐면 이거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협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업체 지원 같은 거 해 주기도 하고 소개도 해 주니까 뭐 그건 뭐 병원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록은 정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착하고 선하게 열심히 잘 사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록은 다 남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것도 해서 가끔 대기업 보면은 '와 내 기록에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이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 평가당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서 행동하셨으면 좋겠고 세상에 어 비밀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비밀인 거 남들이 몰래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CCTV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모를 수는 없죠. 하지만 옛날에는 CCTV가 없었으니까. 그치만 지금 나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 정보는 사방팔방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털렸잖아요. 정말 많이 저도 많이 털렸는데 저도 SKT에서 털리고 쿠팡에서 털리고 또 다른 데서 털렸겠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개인정보는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저 멀리서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거든요. 마치 스토커처럼 여러분들은 머리털 나고 그냥 태어나서부터 누군가 지켜본다라고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은 영원히 가요. 그럼 여러분들 개인정보 잘 보관하시고 여러분들 올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행복하시고요. 제가 사주 이야기 살짝 했잖아요. 이 다음 영상은 사주 신점 타로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안녕.